명상이 그렇게 좋다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 그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잠깐 내려놓기 위해? 물론 명상은 분명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명상은 단순한 힐링이 아니라 마음의 작동 방식을 근본부터 다시 짜는 작업이다. 더 나아가 나라는 존재의 구조 전체를 재설계하는 일에 가깝다. 우리가 조용히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순간에도 뇌와 몸은 보이지 않는 변화를 시작한다. 고대의 텍스트들 속에서도 명상은 언제나 중요한 수행으로 전해져 왔다. 하지만 뇌파나 에너지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명상은 그저 감각적이고 추상적인 행위로만 여겨지기 쉬웠다. 그리고 오랫동안 과소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과학이 그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다. 1960년대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의 존 카바친 박사가 스트레스 완화 명상 MBSR을 연구하면서 명상이 면역력, 집중력, 통증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본격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의 저자 조 디스펜자 박사를 비롯해 수많은 신경과학자들이 명상 중 뇌파 변화와 그로 인한 의식의 전환이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명상을 잠깐 사용하는 마음의 안식처로만 여기기엔 그 위력은 현대에 들어 점점 더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명상이 우리의 뇌파를 어떻게 바꾸고 그 뇌파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시 구성하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려 한다. 명상을 할 때 우리는 단지 조용히 앉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뇌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부지런히 일어나고 있다. 바로 뇌파의 변화이다. 오늘 소개할 뇌파는 4가지.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그리고 델타파이다. 먼저 베타파. 우리가 평상시에 활동할 때 뇌는 주로 이 베타파 상태에 머문다.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빠르게 반응하며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바로 그 익숙한 일상 속의 뇌의 상태이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걱정과 고민에 빠져 있을 때는 이 베타파가 더 날카롭게 작동하는 고베타 상태로 이어진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불안감, 초조함 같은 감정이 쉽게 올라온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베타파 상태에서 명상을 시작한다. 명상이 시작되면 이 날카롭고 바쁜 베타파는 서서히 진정되고 부드럽고 안정된 알파파로 넘어가게 된다. 명상을 처음 시작하면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지고 마음이 더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는 고베타파 상태를 통과해 알파파 상태로 진입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이 고베타파를 지나 드디어 알파파가 우리의 뇌에 흐르기 시작하면 몸은 이완되고 마음은 차분해지며 우리는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명상뿐 아니라 자연 속을 천천히 걷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거나 자연과 깊이 교감하는 평화로운 환경에서도 우리의 뇌는 자연스럽게 알파파 상태에 도달한다. 알파파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 명상이 깊어지면 뇌파는 점차 세타파로 진입한다. 세타파는 잠재의식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이 상태에서는 창조성과 직관이 깨어나며 억눌렸던 감정과 기억이 떠오르기도 한다. 과학적인 뇌파 측정을 보면 명상을 깊이 하거나 몰입할수록 뇌 전반에서 세타파가 관측된다.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 세타파 상태에 자주 머문다고 알려져 있다. 세타파 상태에서는 감정의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억압된 기억이 떠오르며 내면에서 해결이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 세타파 상태는 명상 중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아침에 잠에서 막 깨어난 순간 그리고 잠들기 직전 몽롱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누구나 이 세타파를 자연스럽게 경험한다. 이 시간대의 뇌파 상태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문이 가장 많이 열려있는 시점이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강력하고 중요해서 다른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려 한다. 다시 명상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나 역시 1시간 이상의 깊은 명상을 꾸준히 했던 시기, 명상을 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순간들을 자주 겪었다. 마치 내 마음 깊은 곳을 여행하듯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을 매일 새롭게 마주하는 느낌이었다. 가슴 깊숙이 숨어있던 수많은 감정과 기억들이 하나둘 표면 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무거운 감정과 기억들을 그 어떤 판단 없이 그저 마주하고 놓아줄 수 있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러고 나면 늘 어김없이 깊은 감정의 정화와 함께 마음속 평화가 내려앉았다.
그때 놓아준 감정들은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나의 무의식 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과도 같았다. 뇌에 세타파가 흐르지만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 그건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매일 그 마법 같은 순간을 만나기 위해 1시간씩 앉아있는 것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세타파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뇌파는 델타파의 문턱에 닿는다. 델타파는 깊은 수면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로 세포 재생, 면역력 회복, 성장 호르몬 분비 등 신체 회복이 이루어지는 뇌파 상태이다. 일부 명상을 오래 한 명상가들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델타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상태는 의식은 있는 듯 하지만 거의 무의식처럼 느껴지는 완전하고 고요한 상태이다. 나 역시 세타파 상태에서 눈물이 흐르고 감정이 정화된 후 조용히 계속 앉아있다 보면 가끔 모든 생각과 느낌이 끊어지는 어떤 끝에 도달한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곤 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지며 설명할 수 없는 황홀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자주 겪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은 마치 시공간을 초월한 듯한 고요함이었다. 공이라는 부처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활동이 아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고요함을 넘어 나의 내면 깊은 곳을 만날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다시 설계하는 마법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명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생존을 위한 반응에서 삶을 창조하는 의식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베타파에 머무는 한 우리는 세상에 끊임없이 반응하며 살아간다. 외부 자극에 따라 감정에 휩쓸리고 문제를 이성적으로 밀어붙이며 늘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후회한다. 하지만 뇌파가 바뀌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완전히 달라진다.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알파파 상태에서는 생각이 유연해지고 우리는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한 단계 더 깊은 세타파에서는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가 닿을 수 있고 표면의식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는 우리의 오래된 감정, 패턴, 신념과 마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변화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다. 뇌는 반복되는 감정과 생각이 나라고 믿는다. 그 회로를 바꾸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운명을 정하는 건 DNA가 아니라 당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믿음들이다. 명상을 통해 알파파와 세타파에 더 자주 도달한다는 건 단순히 뇌 상태를 조절하는 일이 아니다. 그건 곧 삶의 모든 방면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다. 이건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뇌의 상태를 만드는 시간이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듯한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건 단순한 습관 때문이 아니다. 이미 뇌 속에 깊이 새겨진 신경회로의 자동 실행이다. 만약 우리가 컴퓨터라면 우리는 아무런 업데이트 없이 늘 같은 패턴으로 작동하는 낡은 운영체제를 반복 실행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명상은 우리의 시스템 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처음에는 그 변화가 조금 어색하고 작게 느껴질 수도 있다. 감정을 조금 다르게 인식하고 익숙한 상황에서 한 번쯤 새로운 선택을 해보는 정도에 머무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작은 코드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버전의 나라는 운영체제가 실행되기 시작한다. 명상으로 깊은 세타파나 델타파에 자주 연결될 때 마치 맥북이나 아이폰의 iOS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나라는 시스템 전체가 업그레이드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엔 더 이상 예전의 프로그램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다. 완전히 새로운 나의 구동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명상을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업그레이드는 끝이 없다. 의식도 감정도 정체성도 사실은 고정된 구조가 아니다. 명상은 그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자세로 숨을 쉬는 모습은 겉보기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른 내가 깨어난다. 어제보다 한층 더 자유로운 마음, 조금 더 유연해진 사고, 익숙한 상처 앞에서 낯선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 그건 하루아침에 오는 변화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매일 의식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감정을 흘려보내며 잠시 고요 속에 머무는 그 시간들은 결국 완전히 새로운 삶의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명상은 그저 오늘을 버텨내기 위한 힐링 도구가 아니다. 내일의 내가 조금 더 빛날 수 있도록 매일 나에게 건네는 고요한 응원이다.